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5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또 우크라이나발 악재로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타콘 분리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저도 지금 과거에도 이제 베타콘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가장 이제 전형적인 베타콘 분리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임박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내일 전쟁이 나온다. 이제 2022년 2월 16일로 예상된다. 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전쟁 나면 또 주시장이 또 한번 휘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팔자 해서 계속 팔았고 오늘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쟁이 났어. 야, 이제 폭락하겠구나. 근데 왜 폭락 안 하지? 주가 올라가는데? 뭐지?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베타콘 분리 현상, 기정사실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려감이 공포가 주식을 팔게 했고 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나는데 그거 어떻게 되지? 전 세계가 이제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참전을 하나요? 아니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뭐 주식들이 다 정지되고 거래 정지되고 끝나는 건가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보니까 주가가 싼데? 누군가가 사기 시작합니다. 반등이 나왔어. 어떻게 되냐? 올라가네? 나 살려고 했는데 사야 되나? 말했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올라가. 모르겠다. 일단 사자. 산 사람들이 자꾸 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같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는 순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뭐 문제 삼성전자가 지금 핸드폰이 안 팔리나? 아니면 뭐 셀트리온 약이 안 팔리나? 아니 똑같은 거죠. 현대차도 잘 팔리네. 예, 과거에 리먼 브러스 사태, IMF 때, 그다음에 코로나19, 유럽발 금융위기, 수많은 악재들이 그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영원히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일어날 거고, 또 그럴 때마다 주가가 요동칠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사야 하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은 사야 할 때인가, 팔아야 할 때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다 던져야 되나?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야 되나? 이제 이런 그 고민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이럴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졌을 때 다 손절해버리면 지금 도로공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지금 굉장히 시장이 혼탁하고 굉장히 리스키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선물 순매수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오늘은 좀 매도가 나왔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결국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죠.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증시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왜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남는 것이 무엇인가? 전쟁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유럽도 엄청난 전쟁이 이어졌던 뭐 과거 500년 전을 비교했을 때는 많이 잠잠해졌죠. 예. 그만큼 이제 실이득이 없다는 거죠. 미국이 베트남을 참전해서 과거에 이제 영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해서 물자를 뭐 커피든 뭐 고무든 뭐 도자기든 뭐든지 이렇게 그 나라를 침범해서 강제로 가지고 온 것에 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남는 이익이 그냥 단순히 맥도날드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을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 크지 않는 거죠. 굳이 그곳을 점령해서 얻어내는 이익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사용되는 비용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만약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한다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나라를 이제 침공하면 이제 가만히 안 있죠. 진짜 세계대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도 나도 그렇게 될 거면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점령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꼭 그렇게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지분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는 굳이 이런 전쟁이 각 국가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일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얻는 이득이 전쟁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계산을 하는 거죠. 국가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건드려서 얻는 이익이 뭔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건드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쪽 나라 얘기인 거고 우리와 이제 나중에는 별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라크 과거의 전쟁이라든지 현재도 팔레스타인 각국의 전쟁이 나고 있는 국가들이 점점 있습니다. 조금씩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 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잠잠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어쨌든 이런 틈을 타서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하락하기도 하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버티다가 일단락 되면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게 항상 주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주식들이 앞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떨어진 주식이 또 앞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우선은 당장은 가장 지금 심각해 보이는 쪽이 역시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분석을 한 며칠 정도 쉬었습니다. 굳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큰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적합한 판단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레디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주가의 가격이 좋지는 않죠. 예.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여기 센세이션한 변화도 없습니다. 뭔가 공시도 나오고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흔들리면 오늘처럼 이렇게 투매가 나와버리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올라갈 거예요 소리 지른다 해도 올라갈 이 만무하고요. 다 사주세요 해도 살 돈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 파세요 한다고 해도 다 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다들 그냥 넋을 놓고 쳐다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근데 이 국면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아니면 세력들은 아니면 셀트리온의 주식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주요한 집단은 주가를 계속 안 좋은 느낌으로 계속 유지시키려는 어떤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느끼고 있겠죠. 너무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은데, 역시 안 좋구나. 근데 조용히 기타법인에서 계속 사고 있네요. 그쵸? 기타법인은 과연 어느 법인일까요? 셀트리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 기타법인은 계속 셀트리온을 사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세 생계 쪽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싼 가격에서 계속 지분을 주식 수량을 늘려가서 나중에 표사만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얘네들이 뭔가 이고 있어요. 셀트리온스케도 기타 보면 계속 뭔가 한번 작용이 되지 않을까. 공매도는 공매도대로 돈 벌고 그렇죠. 계속 돈을 벌어놓은 상태일 겁니다. 셀트리온 또 공매도 이제 공매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께 계속 공포감을 유지해야 되고 계속 공포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을 계속 공매도 자꾸 셀트리온스케도 자꾸 나오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번 달도 다음 달도 희망을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산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 지난주에 산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 10만원 산 사람도 이제 진짜 아닌 것 같아. 12만원 사는 사람도 이제 희망을 진짜 아닌 것 같아. 제약 바이오는 끝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계속 느끼게끔 해줘야지 여러분들은 계속 손절매를 하겠죠. 그 손절매의 끝이 계속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끝없는 이 하락의 사이클이 이어질수록 더 많은 물량들이 쏟아나간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아는 거죠, 이 공매도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또 이익을 얻고 지금도 이렇게 이 가격에서도 미치듯이 공매도 하는 이유는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네들은 베팅을 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맞을까 우리가 맞을까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와서 알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얘네들이 맞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얘네들이 이제 의도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야 뭐 개인 투자자들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그죠? 바라볼 뿐입니다. 다행히 뭐 셀트리온이 엄청난 계약을 발표한다거나 좋은 성과를 내면 그래도 이 경매도 애들이 그래 이제 내가 그만 수익 실현하고 이제 다시 돌리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셀트리온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고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어디까지냐는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와도 모르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많이 이탈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15만 원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15만 원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15만 원도 지지부진하다고 정말 놀랍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놀랍겠죠. 내가 지금 3억을 셀트리온을 안 사고 부동산을 사놨으면 지금 얼마야? 7억 8억 2배 3배가 수익 나 있을 건데 내가 왜 셀트리온 사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수익도 안 나고 욕만 먹고 있느냐. 그렇죠. 근데 그나마 싸게 산 사람 상관없는데 이제 고점에 산 거죠. 3억 4억을 샀는데 반토막이 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 60%,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고점 대비 65%, 셀트리온 제약이 고점 대비 68%. 엔간에서는 버티기 힘들고 여기서 빚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다 털려 나간 거고요. 그렇죠. 빚은 이제 뭐 아예 있지도 않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거를 뭐 센세이션하게 뭐 스펙타클하게 뭔가 역전시키려고 한다. 역전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갑작스런 인생력 한방 여기서 또 빛을 낸다. 제가 계속 빛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서 빛을 이제 진짜 많이 빠졌지 뭐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돈의 심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왔습니다. 바로 변수라는 것, 변수.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변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한 번 그 누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제 방송을 보겠지만 다른 수많은 방송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이제 막 화두화되니까 이슈화되니까 그래 위험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뿐이거든요.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빚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는 저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술주, 바이오주 대비해서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변수가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 뭐지? 왜? 도대체 왜? 이유가 뭔데? 화를 내거나 한탄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가는 폭락을 하고 주식시장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금으로 주식 산 분들은 버티면 됩니다. 허나 빚으로 산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깡통 계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10만 원을 셀트리온 10만 원을 갔다 어떻게 할까요? 깡통 계좌가 나오는 겁니다.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선 두지 마라. 항상 리스크 관리하고 본인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정도 수준만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투자를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차피 셀트리온 이렇게 가고 또 어차피 뭐 모든 주식 셀트리온에 투자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외에 뭐 나머지 주식들도 좀 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뭔가 본인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독일 뭐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때 엄청난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서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굉장히 좀 유명하죠. 탱크 부대. 막강한 화력과 우세로 장갑을 두른 전차가 프랑스며 뭐 스위스며 뭐 이제 바다를 건너 영국은 못 갔지만 유럽을 누빌 때 독일의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전쟁에서 결국은 패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독일 전차 부대가 막강한 전차를 후방에다가 세팅을 시켜놓고 작전을 출입한 뒤에 이제 총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딱 이제 출발 일시가 잡힌 거죠. 저도 전차 부대 출신이어서 우선 보병들이 진군을 합니다. 괜찮아. 이상 없어. 뭐 첩보병들, 첨단 부대들, 첨단 이제 뭐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눈이 되는 포병 사격을 하기는 막 나갑니다. 나갔는데 괜찮아, 좋아. 이제 총 공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세팅이 다 됐는데 안타깝게 전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패전을 했는데 도대체 왜 독일의 그 막강한 화력의 전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건가? 이 철갑으로 두른 전차가 왜 100대 중 80대가 움직이지 않았고 20대가 겨우 움직였는데 이걸로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처분이 일이 생긴 거죠. 네. 그 후방부대에 전차를 안전하게 배치시켜 놨는데 그 배치된 기간 동안 들쥐들이 탱크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전선에 있는 고무 피혁부를 다 파먹은 거죠. 그래서 그 전선들이 합선이 되면서 전차가 퍼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고쳐? 안에 들어가서 전선 다 파먹었는데 다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진 이유가 들쥐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런 변수를 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주식시장도 이런 들쥐 같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런 변수들이 앞으로 영원히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변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안전하기, 위험 관리 끝도 없이 강조하지만 끝도 없이 제가 방송을 찍는 그날까지 이 얘기는 드릴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